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성무이스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르헨티나 인도 촬영하면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편집하시는 웃는 얼굴님이 강력한 항의를 하셨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촬영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면 좀 나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늦게 보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좀 고생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앞에서 어제죠. 어제 새벽에 나프타가 재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프타라는 단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단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멕시코 두 나라의 그 무역 협정이 새로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협정의 이름을 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라는 단어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재협상이 완료됐고, 완료됨과 동시에 나프타란 단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캐나다와 협상 타결을 마치자마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히스토리컬 위닝, 역사적인 트럼프의 승리다. 트럼프의 무역 협상의 전술적인 승리다. 이런 칭송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도 언론에서 완전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과는 계속적으로 서로 앙숙이 될 만큼 주류 언론들의 왕따에 대항하고 그걸 트위터에 직접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무역 협상에 상당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칭찬을 왜 받을 만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교역 대상국 중에요, 멕시코와 카나다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거래하는 나라 중 교역량 중 가장 큰 나라가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50%만 맞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교역량을 다 합하면 6,360억 달러입니다.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6,360억 달러이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역량을 합치면 1.2조 달러가 됩니다. 즉 중국 교역량의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제 두 번째 교역 대상국이냐? 아닙니다. 미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국은 한 나라는 아니고요. 유럽연합입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 다 합친 나라가 EU인데요. 두 번째가 EU고 세 번째 교섭 대상국, 즉 교역 대상국이 중국입니다. 4위는 일본이고요. 즉 중국 교역량의 2배가 되는 나라와 무역협정을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왔던 프레임이 뭐냐면, 언론에서 무역 분쟁이다, 관세 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공정한 무역을 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페어 트레이딩 협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1위 멕시코와 카나다가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적자가 많이 보니까 네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들어줬고요. 2등 EU, 지난번에 미국의 요구사항대로 협상에 신 트럼프 대통령의 명성을 얻은 만큼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협상에 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대상국들, 지금 현재 협상이 남아있는 예정된 나라들의 중국은 완전히 지금 저쪽으로 치우쳤죠. 왜? 1등과 2등의 협상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 미국의 국익에 도움에 드는 수준으로 거의 마쳤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미국이 절대로 먼저 협상을 하자거나 양보 안 내놓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두 손 들고 와야 될 텐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이니 관세 분쟁이라 이 단어 자체가 안 먹혀들게 될 겁니다. 시장에서. 왜? 공정한 무역 협상, 공정무역을 하기 위한 협상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란 단어는 결국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하자 이러고 불러왔잖아요. 일본도 할 수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 EU가 했던 만큼 충분히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교역량 수준은 중국의 2배 수준이 되지만 무역 흑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는 억울한 거죠. 전체 무역량 중에 적자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 한 나라에서 하는데 교역량이 크다는 이유로 적자도 얼마 안 되는데 대폭 양보했으니 억울할 만합니다. 그래서 흑자가 별로 없는 나라 두 나라가 양보를 했다는 사실은 흑자가 많은 나라들은 더 많이 물러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무역 적자 순위를 다시 보면 중국 혼자서 3,750억 달러고요. EU 중에 독일 한 나라에서 650억 달러, 일본 한 나라에서 690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교역량이 1.2조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합해봤자 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적자가 별로 안 나는 두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걸 다 얻어냈으니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목했던 건요. 이 두 나라의 무역 적자 금액의 무역 적자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주목했던 게 아니라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됐던 94년부터 25년간 이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무역 적자가 지속됐다는 얘기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로 갔든 멕시코로 갔든 결국은 일자리를 그 나라로 옮겨놨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게 러스트벨트 아닙니까? 결국 생산직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그 일자리였거든요. 이 일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을 탓한 게 아니에요. 멕시코나 캐나다 무역 흑자,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나는 나라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나라들 때려야 한다는 것에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거거든요. 즉 나프타 개정도 결국은 다른 미국의 2위 교역 대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지지를 얻고 그다음에 국민의 지지를 얻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자, 이 정도면 이제 나프타 개정 협상의 의의는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에 캐나다와 타결했던 내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미국인들이 강력한 박수를 보내준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낙농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보를 얻었습니다. 캐나다도 아시겠지만 목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낙농업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고 농업이 그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를 미국 시장 점유율을 25%가 캐나다산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캐나다 국가 브랜드 자동차는 없습니다. 대부분 일본산이니 뭐 다른 나라, 독일산이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서 수출하는 나라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캐나다 수출의 유제품 수출의 일종의 쿼터를 얻어냈고요. 두 번째, 영내 무관세를 얻으려면 영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 비율이 있었는데 이게 62.5%에서 75%를 크게 늘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동차에 10개 부품이 들어가면 6.2개 정도만 캐나다나 멕시코, 미국에서 생산했으면 무관세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6.2개가 아니라 7.5개로 높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요. 일본이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공장을 많이 진출시켰고 그로 인해서 무관세를 상당히 많은 이점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공장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면서만 그친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16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도 40% 늘어가야 됩니다. 즉 뭐죠?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고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의 자동차 생산 업체들의 경우는 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 한국에서 생산하면 최저임금이 10,000원인데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현재. 근데 미국 가서 가면 16,000, 17,000원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수익이 줄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를 받았던 겁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꼴통이고 뭐라고 하냐. 미국 국민의 입장, 미국 국익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왕따봉입니다. 왕따봉.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로 내용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상승미소 방송 아닙니다. 이번 나프타 재개정 협상, 즉 USMCA 출연한 것이 앞으로 향후 거시경제나 우리가 투자나 금융시장에 고려할 변수가 뭔지를 한 번씩 생각하게 보게 하는 방송, 그게 상승미소 방송이잖아요. 그 부분 한 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언론이나 이머징 국가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무역 분쟁이라는 프레임을 끌고 나왔고, 그 무역 분쟁이라는 얘기를 WTO에 제소까지 하면서 그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중국보다 무역 수지 흑자를 아주 적게 내는 나라,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 교역 대상국 1위 대상국들이 맞다, 우리가 니네한테 너무 많이 돈을 벌었어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지난번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완전 뭐 우리 무관세로 협정하는 거 그 협상하자 했는데, 먼저 미국엔 자동차가 무관세로 협정하면 미국이 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 않습니까? 한국도 보시면 미국 차 안 탑니다. 연비에 떨어지고요.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분은 무관세 예외로 쏙 빼버렸어요. 대단한 대통령이에요. 불리한 건 다 뺐고, 왜? 니들이 많이 보니까 공정하게 하자는 말이 먹혔던 거죠. 즉 무역 분쟁은 없었고 페어 트레이드 협상만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프레임이 먹혔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무역 분쟁이다, 관세 분쟁이다, 이런 단어로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흔들리게 했던 일은 이제 없다. 그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일본의 무역 수지가 지금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정도에 일본과 대미무역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과 일본의 무역 수지, 그 엔화의 향방까지 집중적으로 짚어드릴 텐데요.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일본의 무역 수지가 거의 똔똔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역내 무관세를 얻으려면 역내 부품 비율을 올려야 되고, 그 중에 또 40%는 미국에 직접 와서 생산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일본의 무역 흑자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일로 와, 소환했잖아요. 우리 협상에 앉자. 소환했기 때문에 결국은 더 뱉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무역 수지는 흑자 거의 똔똔해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엔화 약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무역 수지 흑자를 감안했을 때 엔화는 추가적으로 더 약세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요. 세 번째,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중국입니다. 왜? 세계 교역도상국 1위, 2위, 멕시코, 캐나다, EU, 일본마저 이제 손들고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가장 큰 돈을 버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안 버는 나라들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나라, 중국은 속옷만 입고 다 벗어야 될 수도 있죠. 이게 아주 야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국이 이제 엿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 더욱더 강한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으로서는 그걸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수 부양을 더 심각하게 더 많이 고려할 사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USMCA, 나프타 재개정 협상의 새로운 명칭 USMCA의 서명일은 11월 30일입니다. 즉 어제 새벽 한 이후로 60일 이내에 60일 이후에 서명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미국 의회, 각국 의회를 통과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새벽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것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11월 30일이 돼야, 확정이 돼야 호재가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불마켓 상승 추세의 장은, 항상 추세의 장은 강한 호재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호재가 11월 30일에 진짜 이루어진다면 그때가 불마켓의 종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수준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최근에 이머징 환율 약세점도 고려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2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이 부분은 다양한 상황이 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이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프타 재개정 협상 USMCA 출범 방송 재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 다음에 핀 마이크라고 해서 제가 지금 PC 마이크를 샀는데 작동법이 뭐가 잘못됐는데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제 핀 마이크 그 유튜브 뭐 방송용 핀 마이크라고 USB하고 같이 있는 건가 봅니다. 그걸 편집하시는 웃는 얼굴님이 사서 우리 집으로 보냈답니다. 오는 대로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고 듣는 분들 입장에서 편안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불편했던 점 한번 용서해 주시면 컨텐츠 업그레이드에 더 많은 수고를 더 많이 여러분께 드리는 에너지 쓰는 방송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